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지대와 관련된 얘기죠. 네,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지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선 렌트라는 지대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이제 토지에 대한 대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토지에 대한 대가. 자,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영역에서는 땅덩어리에 나오는 수확량이 1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좀 특수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알짜배기라서 그런지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 한 40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그럼 딴 데보다는 30만큼 더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토지의 대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부지 이런 것들은 공급이 제한됐죠.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도 렌트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으로 이제 공급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 앞에 유명한이 붙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류현진, 뭐 김연아, 뭐 노력도 하겠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벌게 되는데 그런 능력을 탤런트라고 하죠. 말 그대로 탤런트예요, 탤런트. 이런 탤런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신이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찾아보세요. 자신의 어떤 탤런트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제한된 경우에 얻게 되는 그 이득을 우리가 바로 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는 인위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 있죠. 자격증 같은 거, 이 공급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택시의 면허증 이것도 제한하는 것이고 변호사 자격증, 간평사, 뭐 회계사, 세무사 다 공급을 제한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이득. 그래서 이러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지대 추구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를 하는 행위, 렌트 시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경제적 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급이 제한된 맞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에서 얻게 되는 이득입니다. 생산물이 아닙니다. 기억은 맞고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높은 소득 맞습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 돈 많이 버는데 어떻게 부럽긴 하지만 여러분도 유재석 같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끝났습니다. 사실 요거 두 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디귿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이 뭐예요? 네, 생산요소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한번 요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여야 돼요.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 요소라는 거 잘 보시고 여기는 그에 따른 대가, 뭐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균형에서는 균형 임금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량이 결정됐죠. 자, 그랬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볼까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소한 요만큼은 받으면 자기는 일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는 내가 요만큼만 받으면 계속 일을 할 생각이다. 이전 수입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금액. 그런데 실제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네, 이만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색깔을 칠하면 이만큼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적 지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라고 하면 공급이 제한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노동, 여기 보시면 얘가 노동이라고 보시고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이 제한된 하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제한됐죠? 네,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무슨 뭐 수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요.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차이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노동을 수요하는 소비자의 잉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런데 공급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공급자 잉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 잉여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공급자인 생산자 잉여 경제적 지대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이전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 수입은 제로가 되고요. 이 근로자, 공급자가 받게 되는 전부 다 그게 경제적 지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 이거는 경제적 지대가 아니라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 불변 산업? 네, 그렇죠.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것은 이게 불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반대예요. 지대랑 반대가 되는 것이죠. 수평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급 곡선 자체가 수평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노동, 임금 이렇게 되는데 노동의 공급 곡선이 수평이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 직사각형이 전부 다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색깔, 연두 색깔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으로서 공급 곡선이 수평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네, 경제적 지대가 빵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대가 제로가 되네요. 지대가 제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